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과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분부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인석빈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컨넥터 서원대 인석빈입니다.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저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2025년도가 도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동향들이 나타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시장에 관한 방향성들을 잡는 데 오늘 좀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은요,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급변하는 혁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시장의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주요 트렌드와 변화에 관해서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올해 이 우리 시장 어떤 전망들과 트렌드를 좀 예상하고 계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 2.0이 들어와서 거기 가장 큰 임팩트를 볼 수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워낙 블록체인 세상 탈중앙의 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 세 번째는 RWA, 저희가 한번 방송에 다뤘던 리얼 월드 에셋.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올해가 2025년은 이제 탈중앙 해로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의 유용성, 비트코인 ETF 이후로 트럼프 2.0이 들어오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퍼져서 아마 비트코인 ETF 유용성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법정화폐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대체 제안으로서 역할이 커질 거로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 방송에 몇 번 다뤘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 안정적인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상 거래 중개라든지 넘어서 결제, 송금 등 다양한 용도가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2024년도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량이 굉장히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가 남아 있는데 아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물론 이제 테더라든지 뭐 서클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디베이트 내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포인트는 여러 가지 금융 부분에서 보면 결제 부분이라든지 활용할 때 스테이블 코인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동대문에서 외국 사람 결제할 때는 뭐 15% 정도 쓰고 있대요. 정말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전송을 통해서 물건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많이 환전서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막고 있지만 글로벌리는 가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상이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요, 그 돈을 이제 전송을 할 때 리플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이제 테더 쪽을 많이 사용을 하나요? 현재는 리플은 외환 송금할 때 쓰긴 하는데요. 국내나 그렇고 해외에서 실제 거래할 때는 테더를 많이 쓰죠. 테더를 많이 쓰는군요. 테더가 거의 뭐 한 많은 비율이 한 70, 80%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될 경우에 이런 테더 사용을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또 대처를 할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부분 확실히 리플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리플은 말로 이제 송금할 때만 쓰는 거고. 우리나라 왔을 때 뭔가 쇼핑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아마 테더가 좀 더 많이 크립토 마켓에서 환전하기 편하게 해서. 그러니까 외국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외국 사람한테 보낼 때는 많이 그 리플 쓸 수도 있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쇼핑도 하거나 환전할 때는 좀 더 테더가 유리하죠. 네, 그럼 계속되는 또 트렌드, 주요 트렌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부상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얼 월드 에셋, RWA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은 2025년에 더 크게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4년도에 이미 60% 이상 성장해서 135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간 뭐 최대 30조 달러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원자재, 채권, 부동산, 보험, 그러니까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쓸 수 있는 거라서 RWA 저희도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RWA에 대한 것은 포텐셜을 받고 올해가 좀 더 그것들의 RWA 시장 토큰화가 더 많이 커져서 사실 이렇게 세 가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탈중앙해, 스테이블 코인, RWA 세 가지가 크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를 하자면 AI 에이전트가 원년이 될 거예요, 올해가. 그러면 AI 에이전트 관련된 AI 관련된 또 토큰 AI와 블록체인 융합 관점 몇 번 말씀드렸지만
AI 에이전트 온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면 탈중화, 웹3에 연결된 융합된 이런 것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4가지 정도가 올해 좀 전망 및 주요 트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하나가 또 얘기할 게 많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해 어떤 시장의 전망치를 예상하느냐에 관해서는 4가지 정도로 조금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RWA와 AI 에이전트 관련한 트렌드가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라고 교수님께서는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교수님이 볼 때는 어떤 트렌드가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건 비트코인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워낙 기축통화 역할도 하고 있지만 ETF 이후로 많은 또 우리 트럼프 우리 아저씨께서 대통령이 이제 할아버지죠. 네. 저한테 약간 저도 힘을 있어서 네. 그래서 그 트럼프 할아버지 이제 거의 뭐 갓파더 같은 역할을 할 갓파더? 텐데 네. 지금 사실은 전략 비축 자산으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아마 법안 통과도 그렇고 네. 뭐 페드에서는 안 돼라고 했지만 네. 아마 좀 법안을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략 비축 자산이 되거나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뜨고 나면 그다음에 팔로업에서 알트코인도 이렇게 팔로업했는데 지금은 약간 시장이 달라져서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들도 비트코인을 더 약간 집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더리움이나 뭐 리플이나 그런 ETF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의 기간 채택 증가로 인해서 2025년 중반까지 20만 달러의 최고점을 기록해서 예측하고 있는 예측입니다.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는 가격의 2배 이상 상승을 의미하고 있는데 저는 뭐 주로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뭐 가격 예측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이후로 트럼프 2.0 여러 가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페이팔 마피아가 미국 정치를 먹고 있어요. 이번에 방송에서 약간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AI 짜르라고 하는 데이비드 sak스가 원래 대표적인 또 친크립토 인원이기도 하고 네. SEC 이장도 이제 약간 게리 겐슬러가 맞아요. 끼고 폴 앤켄스가 와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반적인 오늘 이제 경제 방송도 나왔지만 부동산도 힘들고 주식도 힘든데 볼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토큰을 뭐 그분은 토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었나 본데 그걸 살짝 넘어가긴 했는데 저는 아마 그 대체제로 그런 것도 있어서 비트코인 ETF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늘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도 많이 늘 것 같아서 미국이 이런 트럼프 2.0 이후로 전략 자산 그런 것도 있어서 많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ETF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TF의 시장이 아마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SEC 의장인 폴 앤켄스 바뀌어서 아마 ETF로 되는 게 아마 더 많은 뭐 리플 얘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마 ETF가 승인되면 더 많은 매매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나눠질 수도 있어서 사실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도 많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 금융권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파이 부분이 아마 비트코인, 그러나 이더리움 같은 EVM 계열을 위했을 때는 디파이 부분에 그러니까 탈중화 금융이죠. 그래서 2025년대에는 옵션, 스왑, 금리 스왑 시장 같은 일종의 파생 상품이죠. 금융에서 파생 상품 시장의 채택이 좀 급증이 되면서 디파이 사용이 약간 아직 디파이나 NFT가 확 올라갔다가 좀 많이 작년, 재작년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디파이 부분들이 아마 왜냐면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같은 부분에서 리플 이런 것들이 ETF가 되고 또 기존 금융권과 또 연결되는 또 그리고 가상 자산끼리의 수합이나 파생 상품 부분도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디파이 부분들도 많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ETF 쪽에 관해서도 계속되는 시장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많이들 이제 염두를 해두시는 것 같은데요. 디파이 쪽은 또 의외로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파이 분야도 교수님께서 조금 다양한 예시나 비유를 통해서 좀 이해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디파이 약자는 탈중앙화 금융, 디센트 네. 파이낸스 약자고요. 네. 코드가 뱅킹, 코드가 은행이 되고 코드가 보험이 되는 거예요. 기존 우리가 했었던 수신, 여신 업무, 보험 여러 가지 금융권에 했었던 업무를 블록체인상에서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은행이라면 대출 같은 게 있을 거고 네. 파생 상품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기존 금융권에 있었던 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니스왑, 컴파운드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드가 은행이 되고 코드 자체가 보험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은행 가면 되게 줄 서 있고 막 물론 네. 인터넷 뱅킹이 쓰지만 네. 지금은 코드 자체가 은행이 되는 거 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내가 이런 어떤 조건이 됐을 때는 거기 대출 이자를 받거나 그래서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건 유니스왑이라고 해서 흔히 뭐 덱스라고 하죠. 탈중앙화 금융 거래소에서부터 뭐 은행 업무, 보험 업무, 증권 업무, 브로커리지 업무 자체가 다 탈중앙화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파이낸스 하는 게 탈중앙화 금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많이 아실 것 같긴 하는데 뭐 컴파운드라든지 신더식스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블록체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비트코인은 윈터 되면서 많이 좀 다운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마 2025년도가 되면 네. 비트코인 ETF나 다른 이더리움 ETF 같은 좀 살아나면서 그러면 거꾸로 NFT보다는 제가 볼 때 디파이 좀 쪽으로? 더 NFT도 그 나름대로 해서 마켓이 있지만 아마 디파이 부분도 이게 또 크립토 하는 분들만 좀 많이 보시는 시장이긴 했는데 아마 기존 금융권도 아마 이렇게 전체 들여다보게 되는 코인이나 올라가면서 아마 전체적인 디파이 부분도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디파이 하는 분들은 일반 분들 잘 안 하세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생소하더라고요. 저도 테스트만 네. 좀 하는 편인데 네. 디파이는 워낙 좀 더 이렇게 유동성이 커서 아마 크립토 안에서도 찐으로 실제 그 익숙한 분들이 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 금융시장 자체가 기존 금융권과 탈중앙 금융 연결 복합 그리고 연결 융합되면서 디파이 부분들은 아마 좀 기존 금융권 했던 더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 파생 상품 잘했던 사람들이 디파이를 배우면서 훨씬 잘하세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권 기법을 잘했던 분들 하면 더 좀 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디파이 부분들은 제가 뭐 너무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런 비트코인 ETF나 이런 거 이후로도 뭐 그다음 아마 좀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서 디파이 NFT도 보시면 또 민코인도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코인은 워낙 저는 인터프레이즈 쪽이라서 네. 코인 자체는 저 말씀드렸지만 컬처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 아마 수익률 관점, 투자자 관점 또 관심 있게 또 볼 수 있는 민코인도 있죠. 네. 사실은 민코인도 뭐 도지코인을 이슈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주위에 의외로 회장님들이 2세 교육할 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엔터프라이즈 쪽이라서 그걸 주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민코인과 AI가 연결하는 것도 일종의 파생 상품이라서 네. 그것도 일종의 뭐 디파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디파이 쪽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는데 앞서서 또 이제 교수님께서 NFT 쪽을 언급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2025년 트렌드에 NFT가 좀 많이 빠져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전 대비해서. 그래서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렇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실까요? 그게 아마도 그 시장이 멤버십이라든지 그 디지털 등기소 같은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게 워낙 NFT가 워낙 핫하게 했다가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네. 롯데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NFT 본질적인 역할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좀 더 팔로우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NFT 약자는 non-fungible 토큰인데 네. 어떤 분들은 너한테 팔고 튄다. 이게 약간 그렇게 우스갯소리 할 만큼 이게 네.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그렇죠. NFT가 2022년도 거의
한 해의 키워드였다가 정말 오픈시도 정말 거래량도 많았어요. 네, 오픈시나 네. 이제 지금 많은 국내 업추레이터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본질적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실제 엔터프라이즈나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우에 밈이나 딥파이는 좀 더 사람들이 쉽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밈은 쉽게 받아들이고 딥파이는 약간 전문 영역에서 오늘 이제 그 파이낸스라는 자체는 이게 전체 돈의 자산을 굴려서 거기 이익을 얻고 이익을 가져가고 이자나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네. NFT는 좀 약간 올해는 그게 뭔가 특별한 이슈 뭐냐면 트럼프가 네. NFT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좀 더 폭발적으로 나오면 그때 저희 우리나라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NFT 쪽에 관한 동향들도 같이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었고요. NFT 쪽에 관해서는 아직되는 시장의 관심도가 우리가 조금 기다려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요 3가지의 전망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적인 동향과 기업의 참여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아시아 시장 역시도 이 크립토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폭발력 자체는 아마 미국 트럼프 2.0으로 해서 네. 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해시데이 분석에 따르면 뭐 디지털 친화적인 아시아 시장이 2025년 블록체인 글로벌 상용화에도 많이 이끌 거를 전망하고, 이건 저뿐 아닌데 해시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디지털 소비 시장의 이제 역동성과 집단 참여에 대한 친숙한 문화적인 특성이 이를 받침할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은 약간 지금 폐쇄적으로 가서 그렇긴 하지만 중국 워낙 많이 글로벌리 퍼져 있죠. 화교라든지 그런 데서는 많이 사실은 중국 분들이 의외로 친크리토 분들이 많으세요. 정부는 막고 있지만 그렇죠. 네. 화교나 그 멤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또 일본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되게 규제 중심이지만 일본은 굉장히 웹3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되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 발행할지, 그러니까 사실은 CBDC도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저도 이제 업계분들 만날 때마다 답답해하세요. 우리나라도 언제 그 좀 달러나 이렇게 위안화 아니면 이렇게 엔처럼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뭐 CBDC 말고 스테이블 코인 언제 할 거냐 얘기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굉장히 좀 많이 앞서 있어요. 지금은 정책적인 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문화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원래 되게 보수적인 나라인데 크립토는 앞서 있더라고요. 웹3는 굉장히 어드밴스돼 있어요. 정말로요. 저도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출장 갔을 때 많이 직접 보고 많이 놀랐는데, 정말 친크립토로 많이 가고 있다는 웹3, 특히 웹3는 뭐 정책 뭐 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적인데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국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컨텐츠가 있죠. K-팝이라든지 그렇죠. 이번에 오징어 게임 2도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그리고 뭐 블랙핑크, 뉴진스 이런 식으로 실제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마 법적인 것만 풀리면 훨씬 더 많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관점에서 아마 아시아의 시장은 지금에서 많은 미국이 또 중심축이 있는데 아시아 쪽,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이제 그런 또 쪽이 있고, 이런 거에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이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큰 포텐셜이 있다. 2020년도 우리나라가 좀 지금 가버넌스가 복잡한데 가버넌스만 잘 정리가 되면 아마 이런 크립토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뭐 트럼프도 들어왔고 그런 걸 잘 어댑션을 하면 이제 포텐셜이 좀 클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시아 시장 쪽에서의 크립토 시장을 이끌 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고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는 크립토 시장을 정말 좌지우지했었을 만큼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홍콩 쪽으로 좀 우회적으로 규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 시장만 보지 않고 아시아
시장 확대에 따른 이제 글로벌 시장의 확대를 같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제가 추가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 아시아 시장도 확대가 되지만 무역 거래로도 크립토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몇 번 스위프트망 대체하는 네.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래서 스위프트망이 있는 건 이제 미국이나 서방 중심의 네트워크인 거고 네. 러시아나 뭐 브라질, 뭐 브라질은 중국, 여러 네. 가지 그 서방의 스위프트만 안 쓸게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네, 맞아요. 크로스보더 관점에서는 아마 그런 것들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사용하게 되겠죠. 다른 본인들 뭐 이렇게 패깅돼서 쓰는 건 뭐 달러라서 좀 어렵긴 한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으로 그걸 대체 내지는 그때 무역 결제할 때 그런 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금 뭐 아까 동대문 시장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네. 지금 뭐 달러 기반의 태도긴 한데 그렇죠. 크로스보더 무역 결제할 때는 워낙 요새 계속 이슈가 많았었죠. 그런 것들은 뭐 CBDC도 외환 무역 거래할 때 좀 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테스팅이 꼭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관점에서 우리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관의 뭐 매집이라든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이 듣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코멘트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글로벌 대기업은 워낙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월스트리트 쪽이나 JP모건, 골드만삭스, IBM, 뭐 구글, MS는 이번에 이사에서는 비트코인 우리는 MS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안 할게라고 했지만 맞아요. 기술적인 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기업체가 좀 어렵지만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블록체인을 마치 실내 데이터 인프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JP모건, 골드만삭스, SEC는 이미 그 JP모건이 이미 토큰으로 외환 거래했던 걸 이제 코인을 만들 정도로 이제 그걸 쿼럼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걸 물론 이제 좀 컨센서스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걸 테스팅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프레이트 가디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일본 국채랑 싱가포르 국채를 실질적으로 폴리곤이라고 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금융권에서 어댑션하는 것들은 이미 뭐 글로벌 대기업, 뭐 주요 기관들은 다 하고 있고, 뭐 스타벅스도 NFT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 오디세이라는 NFT도 있지만 실제 스타벅스가 더 이상 카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인의 오더를 다 합치면 이미 중상의 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이런 웹2 기업들 중에서도 웹3 시장에 가는 걸 많이 알아서 어댑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인 것이 많이 막혀져 있지만 해외에는 이미 웹2 기업들이 웹3로 가고 또 거꾸로 웹3 기업들을 웹2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그런 굉장히 추세가 2020년 더욱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은행 관점에서는 제가 몇 번 다른 데서 강의했는데 지금 많은 크립토에 있는 유저들 가상 자산 잘 모르는 그 고객들도 어떻게 하면 갖고 있는 자산을 토큰화이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문의가 뭐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 금융기관 확대는 늘어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법적인 체계만 되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뭐 다음에 또 규제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교수님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의 포인트들 좀 정리를 받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2020년도는 뭐 트럼프 2.0 이후로 굉장히 친크립토가 글로벌리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인 마켓 말고도 RWA,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리고 AI와 융합되는 관점 그리고 민코인 아마 네. 이렇게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님과 다양한 내용들 오늘도 나눠봤는데요. 인사드리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를 주도할 트렌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요. 투자의 관점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코인 뉴스룸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